중앙대 인문사회계 문제 수능 최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학교는 3합 6 반영 과목은 국, 수, 영, 탐인데요. 탐구는 한 과목만 반영이다. 3합 6인 학교가 또 다른 학교 뭐 있지? 성대 있잖아요. 성대. 그쵸? 성대 같은 경우는 탐구 2과목 평균인데 얘는 어때? 한 과목만 반영이 돼. 일단 성대보다 맞추기 훨씬 쉽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학교의 특징. 영어 어떻게 돼? 1등급, 2등급 모두를 다 1등급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영어 2등급까지 받을 수 있는 친구들이라면 3합 7에 좀 더 가까운 학교입니다. 너네 영어 1등급씩 올려준다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4등급 받으셨으면 그냥 영어 4등급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그럴까? 학교 측의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1, 2등급까지 묶어서 1등급으로 쳐줄까? 영어가 절대평가잖아. 그러니까 난이도가 조금 어렵게 나왔다면 1등급 받을 수 있는 친구도 2등급까지는 떨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딱 그 범위를 정해둔 거거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세문항을 풀었는데 어때? 연계야 독립이야? 부분 연계성을 가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했었던 학교 이제 서강대였잖아. 완벽한 독립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1회차 때 했었던 성균관대 생각하면 걔는 완벽한 1번부터 3번까지 쭉 하나의 주제 속에서 이어지는 완벽한 연계였지. 근데 중앙대학교는 연계이기는 한데 부분적인 연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풀어보셔서 알겠지만 1번, 2번 문항 사이에서는 연계성이 강하게 존재하는 편이에요. 1번 문제에서 제시문 4개가 나오잖아. 그 4개 중에 제시문 하나가 그대로 2번 문제 평가할 때 쓰이죠. 비판할 때. 그렇죠? 그래서 연계성을 1, 2번 문제 사이에서 강하게 가지고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사실은 조금 독립적인 성격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요. 3번 문항은 여러분들이 인문사회 지원하면 인문논술인데 상경, 경영경제 쪽을 지원하게 되었을 때는 수학 문제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풀기를 추천드릴게요. 1, 2번 묶어서 같이 개요 작성하고 문제 풀고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따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학교 정형화된 스타일 있어 없어? 완벽한 정형화에 가까운 학교 중에 하나죠. 그래서 세문항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얘기를 해주자면 자 얘들아 1번 문제는 논술 유형으로만 따졌을 때는 이름을 붙여주자면 비교 요약형 문제야. 얘는 진짜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들. 얘를 저는 중대 시그니처 문제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이 학교처럼 제시문 4개에서 비교하듯 요약해라 이런 고정 출제하는 문제, 학교가 중앙대밖에 없거든. 중대 시그니처 문제로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사실은 얘는 두 가지가 좀 합쳐진 거거든. 비판과 대안 논증이 결합되어 있는 문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나마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비판의 대상도,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대상도 둘 다 인물이라는 점에서 좀 특이점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오은영 박사와 금쪽이 문제라고 부르는 이유가 항상 하자가 있는 인물들이 나와요. 중앙대학교는 문학지문 비중이 되게 높은데 거기에 주로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 완벽하지 않은 인물들이야. 뭔가 결함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어떤 새로운 삶을 살고 좀 갱생을 하기 위해서 뭐가 더 나아져야 될까에 대한 일종의 약간 오은영 박사가 막 어떤 예능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조언 같은 거 많이 해주잖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이 약간 그런 비스무리한 작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마지막 3번 문제만큼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기출문제들을 풀어보면 어떨 때는 비판하시오가 문제 요구사항이고요. 어떨 때는 대안을 논증하시오가 뭐 문제 요구사항이고요. 어떨 때는 비교하시오가 문제 요구사항이고 뭐 다양해. 그래서 3번 문제만큼은 정형화된 형식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는 대로 짤막한 문제잖아요 어차피. 그래서 주는 대로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요구사항에 맞게 문제를 풀어내 주시면 된다. 인문사회 쪽을 지원하게 된다면 인문논술, 경영, 경제 쪽을 지원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수학 한 문항이 나온다. 근데 이 수학은요 여러분들 확통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중대가 좀 웃긴 게 그 논술 수학 출제 범위를 이제 항상 학교 측에서 주거든. 근데 보면은 공통수학 플러스 확통, 그러니까 수원, 수투, 확통 이렇게 되어 있어. 근데 여태까지 기출문제 리스트들을 보면 다 죄다 확통 문제야. 그리고 학교 측 논술 가이드북 2027년도 최근에 올라온 거 선생님이 읽어봤는데 학교 측에서도 약간 대놓고 확통 선택자들한테 유리한 문제를 내고 있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올해도 아마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이건 창의형이나 일반형 관계없습니다. 높은 확률로 또 확통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얘는 우리가 예전에 했었던 한양대 상경의 수학만큼이나 어렵지 않습니다. 딱 중간 정도 난이도니까 내가 좀 함부로 예를 들어서 이건 3등급 정도면 지원 충분히 할 수 있어. 4등급도 할 수 있어. 이걸 얘기하기가 좀 애매한 게 이게 막상 문제를 보고 본인의 체감 난이도가 어떠한지가 조금 다르거든요 학생마다. 너네들이 직접 그 문제를 봐야 돼. 그 다음에 배점 구조를 보면요
얘 40점이고요. 550에서 570자 내외로 써야 되는 글이야. 그리고 얘도 똑같이 40점에 550에서 570. 그 다음에 얘 3번 문항은 20점에 인문 논술은 330에서 350자 내외로 써야 되는 글입니다. 자, 제가 이걸 왜 써주냐면 일단 우리가 1회차 때 했었던 성균관대학교가 정확하게 배점이 40, 40, 20이었던 거 기억나지? 근데 그때 성대는 분량 제한이 없었지. 그래서 내가 성대 설명할 때 뭘 강조했었냐면 이 학교는 중앙대학교랑 비교할 때 진짜 시간이 타이트한 학교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똑같은 배점에 똑같은 세 문항이 나오는 학교인데 근데 얘는 다 합쳐면 글자 수 몇이야? 1430자잖아. 근데 얘는 문제 풀이 시간이 120분이거든. 그러니까 120분 동안 1430자만 쓰면 된다. 제시문 개수가 많기는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그 제시문 파 이런 것까지 나오는 학교가 잘 없거든. 거의 하까지 나온 적도 있어. 그러니까 이 제시문이 많기는 한데 제시문 하나당 길이가 막 엄청나게 긴 편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작성해야 되는 답안 분량이 1440자 내외라는 점에서 여러분들 120분이라는 시간이 크게 모자란 학교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두 가지 특징을 마지막으로 더 얘기해주고 끝낼 건데 첫 번째, 일단 이 학교 많이 뽑아요. 전체 선발 인원수가 238명입니다. 196명이 일반형, 42명이 창의형으로 나누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 창의형 42명 뺀다라고 치더라도 196명이면 일반적인 인문논술 선발하는 학교들 중에서 상당히 많이 뽑는 편에 속하거든. 성대보다도 많이 뽑아요. 일반형 기준으로만 얘기를 했어도. 게다가 창의형 42명까지 더해지니까 238명이라는 수치는 일단 굉장히 많이 뽑는 편의 학교라는 뜻이다. 그래서 이 학교 레벨 대비 실질 경쟁률 되게 낮게 형성되는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는 과는 외대처럼은 없지만 그래도 얘는 10 몇 대 1 초반까지는 가는 학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논술의 경쟁률 하면 되게 높은 경쟁률을 많이 생각을 하겠지만 이 학교는 생각보다 경쟁률이 낮아요. 최저만 맞출 수 있으면.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진짜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자, 오늘 여러분들 문제 풀었잖아? 오늘 문제는 전혀 답이 보이지 않거나 어렵거나 이런 문제는 없어. 그치? 자, 그래서 대체로 여러분들이 체감하기에 난이도가 그렇게 많이 높은 편은 일단 절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논술 가이드북 보면요. 이 학교 문제 풀고 합격했던 합격생들한테 설문조사한 결과 같은 것들을 같이 주는데 합격했던 친구들의 인식조사 결과 대략 80% 정도가 평이했다 또는 쉬운 편이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자, 그러면은 합격했던 친구들의 평균 점수도 높아야지 정상이잖아.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쉽게 느껴지면서 합격생 평균 점수도 되게 높게 나오는 학교가 대표적으로 외대예요. 우리가 입안에서 나중에 할 거죠. 외대는요 합격생 평균 점수가 95점이에요.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거의 5점 정도밖에 감점 안 당했다는 뜻이지, 합격생들은. 근데 얘는 합격생 평균 점수가 79.x야. 이게 그냥 전체 평균이라는 게 아니라 합격생들 평균 점수니까 80점도 안 되는 수치라면 이거는 우리가 느끼는 난이도에 비해서 뭔가 많이 감점당하고 있다는 뜻이잖아.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이 학교를 합격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거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난이도보다 합격생 평균 점수가 되게 낮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학교의 독특한 채점 메커니즘, 이 학교의 변별 포인트 이런 것들을 먼저 제대로 연구를 한다면 경쟁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그냥 80점을 넘겠다는 마인드로 문제를 풀면 합격할 수 있어요. 어떠한 포인트가 가점 포인트고 어떠한 포인트가 감점 포인트인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한 상태에서 정답이 굳이 말해서는 틀리지는 않았는데 감점이 막 5점, 6점씩 막 쿨하게 훅훅 되는 경우들이 있어. 그러한 포인트들 우리가 잘 걸러낼 수 있어야 되고 반대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영역도 문제마다 확실하게 존재하거든. 그러니까 참고로 여러분들 나중에 집 가면서 우리 수업노트 뒷부분에 학교 측 해제, 채점 기준을 읽어보면요, 모든 문제에 이제 밑에 이런 각주가 달려있어.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일 경우 최대 몇 점까지 가산할 수 있다. 자, 이런 게 있다고 항상. 그러니까 문제마다 가점 포인트는 항상 있고 감점 포인트도 되게 깐깐하게 있는 편이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연구를 잘 하신 학생들은 80점 넘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합격생도 정말 많이 나오는 학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자, 중앙대는 올해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수는 매년 목요일이야. 금, 토, 일 이렇게 있지. 여기 1주차야.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토, 일 있지? 이때 2주차야. 자, 1주차의 대표적인 학교들 얘기해 줄게요. 고려대부터 시작해서 성균관대, 서강대, 경희대,
건국대, 숙명여대 등등등이 있어요. 1주차 때. 자, 이 학교들은 특징이 뭐냐면 수능 끝나고는 딱 요 날 하루 준비하고 시험을 봐야 돼. 상대적으로 수능 이전에 많이 해둬야 되는 학교들이 여기 있는 이런 학교들이에요. 그 다음에 2주차 때 보는 학교들의 대표적으로 한양대, 중앙대, 이화여대, 외대 플러스 알파야. 자,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오늘 했던 중앙대 있잖아. 이날 2주차 때 있는 학교들은 언제 많이 할 수 있냐면 이 시험 2주차 주말 전에 수능 끝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단 이 5일을 확실히 어떻게 중앙대학교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 이후 파이널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일단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있으니까 수능 이전에 몇 번 더 써보고 그 다음에 수능 이후 몰아서 5일간 연속으로 써보고 그러고 시험 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부족한 부분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남아있는 학교입니다. 알겠지?